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다솜 아나운서, 지난 여름에 도쿄올림픽 보셨죠?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상 처음으로 관중석이 참 썰렁했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4일에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역시 일반인 관람은 어렵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네, 선수들이 머무를 숙소나 부대 시설도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도록 동선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2024년 파리올림픽 경기장에서는 대한민국 꼭 외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설 차례상을 마련할 때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대형마트보다 10만 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례상에 주로 올리는 28개 식재료 중 소고기와 조기, 두부 등 19개 품목이 전통시장에서 더 쌌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도는 오는 2025년까지 연간 100대 이상의 수소버스를 함께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불경을 오가는 시내버스도 수소버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헌혈 보유량이 4일분밖에 남지 않아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학과 더불어 설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 혈액 수급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부산 백병원 이전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료 공백과 상권 침체가 우려된다는 이유인데요. 부산 진구의회가 이전 반대 결의문까지 채택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올해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차례상 준비 여전히 신경 쓰이실 텐데요. 과일은 생산량이 늘어 가격이 내렸지만 작황이 좋지 않은 대추와 곶감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대형마트보다 1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탐스럽고 고운 빛깔의 과일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생선 가게에는 주렁주렁 매달린 제수용 생선들이 손님을 기다립니다. 가격을 흥정하고 덤을 얹어주는 정이 남아 있다는 것, 바로 전통시장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물건 다 같이 않고 또 A급 있고 B급 있고 C급 있고 그러는데 요 시장에서는 생선부터 야채, 과일 모든 것이 요 동네 장사다 보니까 물건은 무조건 좋은 걸 가져가요. 신선한 제수용품을 찾는 시민들은 올해도 전통시장에서 설을 준비합니다. 간장 사기 때문에 오고 고기 사면 오고 뭐 채소 상추나 뭐 콩나물 이런 거 주장으로 많이 옵니다. 싱싱한 거 살려면은 재래시장으로 와야 되죠.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준비하면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 26만 4천 원, 대형마트에서는 36만 3천 원이 들었습니다. 전통시장이 10만 원가량 저렴한 셈입니다. 품목별로는 차례상에 주로 올리는 28개 식재료 중 소고기와 조기, 두부, 대추, 밤 등 19개가 전통시장에서 더 쌌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쌀과 과일은 작황이 좋고 재배 면적이 늘어나 값이 내렸습니다. 반면 늦장마와 냉해의 영향으로 대추, 도라지 등 견과류와 임산물의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소고기 가격도 지난해보다 올랐는데 코로나19 여파로 가정 내 소비량이 늘어난 것이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를 이용하고 할인 혜택도 볼 수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19일 오후 3시쯤 사하구 시약산 정상 부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관과 소방헬기 세대가 긴급 출동해 진화에 나서면서 큰 불길은 잡았습니다. 현재 잔불을 정리 중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9일 새벽 1시쯤 해운대구 우동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주방기구와 식자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또한 인근 원룸에 연기가 유입돼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상남도가 19일 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시도는 부울경을 오가는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바꾸고 버스 종점에 상용 충전소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수소버스 공동구매를 추진해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로부터 할인 혜택을 받아 2025년까지 연간 100대 이상의 수소버스를 함께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대자동차에서는 올해 상반기 출시하는 고상 수소버스를 부울경 지역을 오가는 시외버스로 시범 운행할 예정입니다. 세 개 시도는 친환경 버스로의 빠른 전환을 통해 부울경이 저탄소 그린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현대미술관 퐁피두 센터의 부산 분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퐁피두 센터 측과 부산 분관 건립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류를 이어왔고 2020 두바이 엑스포 한국 주간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프랑스 로랑 르본 퐁피두 센터 관장과 직접 만나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오는 5월 퐁피두 센터 측이 부산을 방문해 분관 설립을 위한 현지 실사와 실무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가 제시한 퐁피두 센터 부산 분관 설립 대상지는 북항 일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2년 관광도래 신규 사업지로 부산 진구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사업체를 창업할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숙박과 여행, 체험, 레저, 기념품 등의 창업과 경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산 진구는 침체된 지역 관광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과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도구가 동삼 해수천의 야간 조명을 정비했습니다. 영도구는 1.6km 길이의 동삼 해수천 산책로와 보도교, 출렁다리에 LED 경관 조명을 설치해 어두웠던 산책로의 조도를 28배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는 조명 설치 후 주민들의 만족감이 높다며 동삼 해수천이 주민 친수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4일분인데요. 19일 기준 혈액 보유량입니다. 불과 보름 전까지 혈액 보유량은 7.3인분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혈액 수급위기 긴급재난 문자 발송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혈액 보유량은 안정권에 들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혈액 보유량 추이를 반영하면 곧 3일분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적정 혈액 보유량은 5일분, 원활한 혈액 공급을 위해서는 매일 5,400명 이상이 헌혈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일일 헌혈 참여자는 4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각 학교들의 방학에 이어 설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 혈액 수급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시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절실합니다. 참고로 백신 접종 후에는 7일 이후, 확진자의 경우 완치 후 4주가 지나면 헌혈이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이전 반대입니다. 부산 진구 일대 지역 주민들이 의료 공백이 우려되면서 기초의회가 나섰습니다. 부산 진구의회는 부산 진구 계금동에 위치한 백병원이 동부산권 이전 추진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회는 지역의 핵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던 백병원이 이전하면 지역 주민을 비롯해 사상구와 사하구 등 서부산권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과 환자, 보호자까지 빠져나가면 동네 상권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나, 부산 백병원과 재단 법인 백병원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산 백병원의 동부산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하나, 부산시 교육청은 지역이 발전해야 교육도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관계를 이해하고 의회는 또 백병원의 일방적인 이전 추진에 앞서 지역 여론의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역에서 공연이나 전시회를 감상할 수 있는 작은 문화공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많은데 행정적인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 기능이 큰 만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2020년 부산문화재단 문화지표 조사에 따르면 공연장과 갤러리, 서점, 공방 등 부산의 문화공간은 모두 763곳. 이 중 공연장의 경우 공공운영 39개, 민간운영 43개로 민간운영 공연장이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공적 활동의 가치가 주체가 누구냐에서 내용이 무엇인지로 변화해가는 추세에 발맞춰 지역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공간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는 인천시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도 고양시 등의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와 같은 제도적 지원책을 살펴봤습니다. 그 활동이 공공적 가치가 있는가로 전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민간 문화 공간도 충분히 공공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 10년 이상 경력의 문화공간 운영자는 공공문화공간 못지않은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언급했습니다. 공간 활성화를 위해 홍보 플랫폼 구축 등의 여러 제안을 했는데 현 실태를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군별로 조사를 진행해 더욱 명확한 자료가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공간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 지자체와 굉장히 긴밀하게 그리고 그 지역 경쟁자 긴밀하게 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면 이게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이동과 대규모 집합이 제한되는 만큼 생활권 내 소규모 문화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특히 민간 문화 공간은 지역별 특성과 문화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금정구와 부산진구 등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처럼 민간 문화 공간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문화재단이 각 지역 지자체에서 만들어져서 그 지자체에 맞는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활성화 방안들이 나와주기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문화공간 활성화는 지원에 필요한 비용보다 이득이 더 크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생활 속에서 시민의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 또한 당위성을 얻는다는 의견입니다.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이 가까이에서 문화를 즐기는 공간.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HCN 뉴스 박임혜입니다. 부산 진구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집행부의 올해의 구정 업무를 보고받고 신규 간부 공무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또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지원과 지적 제조사 추진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0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동의대학교가 부산 지역 고등학생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부산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고교 윈터스쿨 사업의 일환으로 동의대학교 메타버스 연구소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했으며 메타버스에서 미래를 찾자라는 주제로 체험형 강좌가 이루어졌습니다. 동의대학교는 참여 학생들이 가상현실의 가치를 알 수 있게 했고 메타버스 관련 직종에 관심이 생겼다는 등의 소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정구가 20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은 일자리에서 퇴직했거나 일자리를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는 5, 60대로 금정구는 올해 사업을 통해 3개 분야 14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참여자들은 금정구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리,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금정문화재단 문화시설별 특화 프로그램 기획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금정구는 오는 2월 안에 채용 공고를 올려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진 소방서는 서명 포장마차거리 화재 안전을 위해 보이는 소화기 53대를 기증했습니다. 기증된 소화기는 각 점포에 설치됐고 상인들을 상대로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했습니다. 최근 부산역 풍물거리와 태종대 조개구이촌에서 불이 나 점포가 소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명덕장식이 저소득 가정을 위해 2,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남강사회복지회에 전달했습니다. 남강사회복지회는 기증받은 생필품을 복지회 산하 사회복지시설에 관리하는 저소득 가정 500가정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명덕장식 김상은 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지치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영도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영도구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과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정보공개 운영 수준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593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